자,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96페이지 맨 위에 이제 신경계 나오는데,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을 분류하는 그런 그림인데, 크게 봐서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중추신경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뇌하고 척수. 뇌는 다 알 거고 척수가 어디라고 했지? 그 등뼈를 뭐라 그래? 척추라 그러죠. 척추 안에 있는 신경 다발, 신경을 척수라 그래요. 그래서 뇌하고 척수를 중추신경. 근데 뇌도 5군데로 좀 나누거든. 이제 책에 그림 보면서 할 거예요. 가장 끝내 대뇌가 있고요. 소뇌, 그 다음에 간뇌, 중간뇌, 연수. 이렇게 해서 뇌를 5군데로 나누고, 각 뇌마다 이제 하는 기능들이 좀 다르겠죠. 그건 조금 이따 이제 가르쳐 주도록 하고요. 자, 말초신경은 요 뇌하고 척수 빼고, 이제 우리 온몸에 있는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간단하게 그렸을 때, 사람, 남자니 여자니? 자, 사람에서 여기 뇌, 그 다음에 등뼈 안에 척수. 요거를 합해서 뭐라 그래? 중추신경. 그리고 여기 빼고는 다 말초거든요. 그래서 여기 팔, 다리, 몸통, 그 다음에 얼굴. 얼굴은 뇌가 아니야. 그래서 얼굴은 말초에 들어가요. 얼굴에 있는 신경. 이런 데가 말초. 그리고 말초신경은 또 2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채성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채성신경은 너네 감각기관에 붙어있는 신경이 있죠. 감각기관이 어디 얘기하니? 너네 감각 느끼는 거. 눈, 코, 혀, 귀, 피부. 그치? 그 감각기관에 붙어 있어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이 있고요. 신경 안에는 이제 뉴런으로 돼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뇌에서 판단을 해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반응기관, 팔다리로 전달하는 운동신경이죠. 이 감각신경, 운동신경을 보통 채성신경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고, 자율신경은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걸 자율신경이라고 얘기하고, 자율신경은 조금 주의할 게 이제 배울 텐데, 자신의 의지대로 이 신경을 어떻게 작용할 수가 없어요. 의지대로 안 되는 신경. 예를 들어서 너네가 깜짝 놀랐어. 그럼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 근데 심장아 진정해라 한다고 진정되진 않죠.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이제 자율신경. 그래서 요 신경계에서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에 그림을 한번 보자. 그림을 보면은 맨 처음에요.
중추신경, 뇌하고 척수고, 그 다음에 뇌척수 빼고는 말초신경인데, 말초신경을 이제 얼굴에 있는 신경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이거 어디다 쓰지? 에이, 여기다 쓸까? 하나 더. 말초신경을 뇌에서 뻗어져 나왔다 그래서 뇌신경. 그러니까 여기 뇌에서 뻗어져 나와서 얼굴에 연결된 신경 있죠. 요거를 뇌신경이라고 해요. 문제 같으면 잘 읽어야 돼. 뇌는 중추신경, 뇌신경은 말초신경. 뇌에서 뻗어져 나와서 얼굴에 있는 신경. 우리 몸이 보통 양쪽이 대칭이죠. 그래서 얼굴도 대칭이지. 그래서 얼굴의 양쪽으로 12쌍의 뇌에서 뻗어져 나온 뇌신경이 있어요. 그럼 이제 척수신경이라고 있는데, 척수신경은 이제 여기 척수에서 뻗어져 나와서 팔다리 몸통, 요런 곳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 31쌍. 그래서 요 쌍, 몇 쌍인지,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그 유런할 때 한번 배웠죠. 우리 감각기관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면, 지금 예진이가 약간 졸려 그래요. 그거를 선생님 눈을 통해서 보면은 감각기에 붙어 있는 감각 뉴런을 따라서 뇌로 전달이 되죠. 그 자극이. 근데 감각 뉴런은 말초에 들어가죠. 말초. 그 다음에 이제 뇌로 전달되면 뇌 중추신경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죠? 저 녀석이 약간 졸려고 하니까 때릴까 말까? 때리는 건 좀 그렇지. 좀 쉬었다 할까? 그냥 할까? 선생님이 판단 내리다가 때리는 걸로 하자. 그게 더 쉽겠다. 때릴까 말까 판단 내리다가 때려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은 이제 팔로 명령을 내리죠. 그럼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게 운동 뉴런, 운동신경이죠. 운동 뉴런은 말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명령이 와서 어떤 반응기에서 때리는 반응을 보이겠죠. 그런 그림이에요. 어렵지 않은. 자, 그래서 신경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보자. 밑에 가면 뭐 나오냐? 중추신경부터 나오나? 중추신경을 한번 볼게요. 너는 왜 3일절날 무슨 계획 있어요? 네? 그 선생님 미리 얘기해놨잖아. 3일절날 그때 수업한다고. 예지씨? 네? 아니 그냥 물어보는 그냥 물어본 거지? 그지? 자, 중추신경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너네 딱 그림 보니까 중학교 때 한번 배웠던 것 같지 않니? 간단하게 배워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오른쪽 페이지에 너네 표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우기는 왜? 자, 여기 책에 그림이 있지만 간단하게 그려보면 잘생겼다. 그지? 머리가 좀 커서 그렇지. 자, 여기에 큰 뇌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약간 둥글둥글한 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부터 해가지고 또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척추뼈 안에 척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부위별로 잘 봅시다. 가장 큰 뇌, 무슨 뇌? 뇌네. 그 다음에 머리 뒤통수 뒤쪽에 보면은 약간 둥글둥글한 소뇌라고 있어요. 대뇌하고 소뇌는 헷갈릴 일이 없고, 근데 여기 가운데부터 간뇌라는 곳이 있고, 조금 내려가면은
중간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목 부분까지 내려오면은 연수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가 5개예요. 그래서 위치가 여기가 조금 헷갈릴 거예요. 위에서부터 간내, 중간내, 연수. 그리고 이제 척추뼈 안에 척수.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렇게가 이제 중추신경.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올 테니까 위치 한 번씩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중간내, 위에서부터 간내, 중간내, 연수. 이렇게 내려가거든. 그리고 사이사이에 뭐 또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 자, 대뇌는 무슨 작용하니? 대뇌. 생각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추리한다거나 어떤 판단을 내린다거나 기억을 한다거나 연산을 한다거나. 연산이 뭐지, 연산? 계산이죠, 계산. 예. 이런 정신활동은 조금 차원이 높다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고등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곳이 대뇌다. 대뇌는 너네 양쪽으로 두 쪽이 있어요. 이거 조금 자세한 거는 오른쪽 표에 가서 할 거야. 그리고 뇌는 크게 대뇌는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오는 감각령,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연합령, 그 다음에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려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운동령,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위에 따라서 뭐 전두엽, 측두엽, 뭐 후두엽,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거 조금 이따 할 거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볼게요. 그다음 머리 뒤쪽에 있는 손에는 얘 뭐하지? 얘 뭐하니? 네? 몸의 균형을 잡아줘요. 넘어지지 않게. 근데 너네 그 귀 있잖아, 귀. 감각기관 귀 중에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귀 안에 보면은 거기 전정기관이라고 있어. 들어봤니? 전정기관이라는 곳도 몸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귀에 전정기관하고 함께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손해다. 그리고 몸의 근육, 수의근하고 불수의근. 저번 시간에 근육할 때 한번 얘기했죠. 수의근은 뭐였지? 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이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을 조절하는 것이 손해예요. 불수의근은 뭐였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내 쪽으로 가면은 간내 쪽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항상성이라는 거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호르몬 나올 때. 이것도 중학교 때 잠깐 나오죠. 항상성이 뭐였지? 유지하는 거.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체온. 바깥이 춥거나 덥거나 간에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또는 뭐 혈당량, 또는 뭐 체내 수분량, 이런 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간내 부분에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간내. 중간내는 약간 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너네 눈에 예쁘게 그려줄까? 자, 눈에 보면은 여기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죠? 빛 들어가는 구멍을 뭐라 그러니? 응? 동공. 눈에 빛이 들어가야지 보이잖아.
빛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근데 이 동공 옆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갈색 눈동자를 갖고 있죠. 멜라닌 색소가 들어서 갈색 눈동자가 있는 여기 부분을 뭐라고 해요? 홍채라고 그러죠. 홍채. 근데 홍채가 움직이죠. 근데 이렇게 교실같이 밝은 곳에 있을 때는 빛이 조금만 들어가도 보이니까 동공이 조그매져요. 그럼 동공이 조그맣다는 거는 홍채가 쫙 이완 늘어나가지고 동공이 조그매지는 거거든. 그럼 지금 밖에 나가면 어둡잖아요. 어두운 곳에 가면은 빛이 눈에 많이 들어가 있지 보이니까 동공이 어떻게 돼? 확대가 되죠. 그럼 홍채가 수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서 이 홍채 움직임 또는 너네 눈동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죠. 이렇게 눈동자 움직임 눈하고 좀 관련 있는 게 중간이에요. 그 다음에 연수는 목 부분에 있는데 좌우신경이 교차하는 부분이에요. 너네 저런 말 들어봤나? 사람이 있으면 이쪽의 신경은 척수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의 신경은 척수를 따라서 또 이쪽 뇌로 가고 그래서 너네 좌우가 이렇게 신경이 교차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 연수. 그래서 너네 만약에 이 그림상으로 이쪽 왼쪽 뇌가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마비가 돼? 너네 그림으로 봤을 때 왼쪽 뇌가 다쳤다 그러면 오른쪽이 마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 뇌가 다쳤다 그러면은 왼쪽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좌우신경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데 그 부분이 연수. 그리고 연수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다 생명 활동이긴 한데 우리가 음식 먹으면은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혈액순환 뭐 호흡 배설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부분이 연수다. 그리고 요 뇌에서 저기 반사라고 들어봤니? 반사? 뭐 무조건 반사 뭐 이런 거? 그런 반사를 일으키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보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만 쓰면은 선생님 여기 칠판에 쓴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다음 척수는 신경이 전달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팔다리 신경이 뇌로 올라가고 또 뇌의 신경이 팔다리 몸통으로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경 전달 통로. 그래서 만약에 뭐 잘못하다가 허리를 다쳤어. 척수를 다치면 어떻게 돼? 허리 부러진다 그러죠. 아무튼 부러질 정도. 그러니까 척수를 다치게 되면 어떻게 돼? 신경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반신이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오겠죠. 그래서 신경 전달 통로.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자세한 거는 오른쪽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어렵지 않고 오늘 배우는 부분은 다 외우면 돼.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외우는 부분인데 여기는 요거는 뭐 굳이 다 적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책으로 보고 설명을 할게요. 네? 이거 다 적기에는 또 너무 많고. 자, 대뇌부터 한번 보자. 대뇌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좌방구, 우방구 해가지고. 그래서 가운데 딱 하면은 두 쪽으로 쪼개져요. 근데 대뇌가 색깔을 봤을 때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냐면은 회백색을 띈다 그러거든.
근데 뇌에서 대뇌에서 겉질하고 속질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뇌에서 가장 겉에 부분은 무슨 색? 회색, 회색질. 그 다음에 대뇌 안쪽 부분은 뭐? 백색질. 그래서 합해서 대뇌는 회백색을 띠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 얘기한 거고, 여기 보면은 대뇌 신경들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유런, 신경이 많을 텐데 겉질에는 뭐가 모여있대? 신경세포. 그리고 속질에는 뭐가 있대요? 축삭돌기.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리면 대뇌가 이렇게 좌우쪽에 두 쪽이 있는데 여기가 겉질이 되겠죠. 겉질. 이 안에가 속질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신경, 유런들이 엄청 많을 텐데 겉질 쪽이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고 속질 쪽이 어떻게 하는 거? 축삭돌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은 유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추리한다거나 기억한다거나 상상, 언어. 이거 지휘본 같은 거 하나 없나? 이런 것들을 고등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감각을 느끼죠?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오면은 뇌로 가잖아. 그래서 감각을 받아들이고 수의 운동. 여기서 수라 그러면 근육을 얘기하는 거야. 수익은 몸의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고, 근데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는데? 겉질. 겉질에 뭐가 있는데? 신경세포체가 있잖아. 유런에서 신경세포체가 가장 뭐라 그럴까? 세포의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축삭돌기는 그냥 저기 자극을 전도하는, 전달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그래서 겉질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거 너네 좌우가 이렇게 엇갈려 있다 그랬지? 그래서 대뇌 자방부는 몸의 어느 쪽을 담당해? 오른쪽. 좌가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왼쪽. 한자 알죠? 쓸지는 몰라도 왼자야. 그러니까 왼쪽 대뇌는 오른쪽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우방부 오른쪽 대뇌는 왼쪽을 담당한다. 이게 엇갈려 있다라는 거. 엇갈리는 교차하는 곳은 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교차한다. 그거고, 그 다음 위치에 따라서 대뇌 앞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전두엽이라고 해요. 앞전자 가서 전두엽. 그 다음에 대뇌에서 윗부분, 머리 윗부분, 거기를 두정엽이라고 해요. 두정엽. 뭐 정상. 그 다음에 옆에, 옆에 부분은 측면이라고 해서 축두엽. 그 다음에 대뇌에서 뒷부분, 후두엽.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나누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지금 대뇌 위치에 따라서 담당하는 기능이 어때? 약간씩 다르지.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위치, 부위에 따라서 하는 기능이 다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대뇌는 크게 감각형, 연합형, 운동형으로 나눈다 그랬죠. 대뇌 감각형은 감각기관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연합형은 판단 내리는 곳. 그다음 운동형은 연합형에서 판단 내려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수위, 근육에다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유런의 종류 배웠잖아. 감각유런, 연합유런, 운동유런. 그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자, 여기 이제 대뇌의 특징점이 좀 되고요. 소뇌가 여기 머리 뒷부분에 있다 그랬어. 둥글둥글하게. 대뇌 밑에 소뇌가 있는데, 소뇌도 좌우쪽으로 있어요.
대뇌하고 똑같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랬죠. 평형. 근데 귀에서도 균형 잡아주는 곳이 있다 그랬어. 어디라 그랬지? 전정기관. 이거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겉에 있는 귓바퀴예요. 그 다음에 웨이도 귓구멍으로 들어가면 고막 있잖아. 그리고 뒤에 귓속 뼈라는 게 있고 한 번씩 봤을 거야. 그리고 달팽이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청각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뭐 이쪽에는 귀인두관 뭐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고 이 달팽이관 위에 보면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방고리관이라고 있어요. 귀예요 지금. 이 방고리관이 우리가 뺑글뺑글 돌 때 회전 감각을 느껴주는 곳이고 이 방고리관 여기 밑에 달팽이관 위에 여기 부분을 전정기관이라 그래. 여기서 몸의 균형을 잡아줘요.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해서 몸의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어디 갔어? 손해라 그랬죠? 그래서 귀의 전정기관, 방고리관도 여기 나왔나? 여기 저기 표시해준 거 보니까 옆에 뭐 있나 보다. 방고리관도 나왔구나. 그럼 봐봐. 방고리관하고 전정기관하고 같이 몸의 평형 감각을 담당해 주는데, 너네 귀에서 이 바깥쪽을 웨이라 그래요. 바깥쪽에 있는 귀 있자. 그 다음에 여기 고막, 귓속뼈, 귀인두관 이쪽 부분은 중이라 그래요. 중이. 그리고 방고리관, 전정기관, 달팽이관 여기 부분을 가장 안쪽이라고 해서 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방고리관하고 전정기관은 어디에 있어요? 내이에 있지. 그래서 내이에 있는 얘네들하고 손해가 몸의 평형,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간내. 간내는 시상하고 시상하부로 나눠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그림에서 이거 잠깐 볼까? 이 간내 부분을 보면은 이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고 이 밑에 내하수체라고 있는데 내하수체는 호르몬 나오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신경 다음에 호르몬으로 배우거든. 너네 그 아까 처음에 그 어디 갔어? 간내가 항상성 조절한다 그랬죠? 항상성이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데 몸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는 신경과 호르몬이 함께 작용해서 몸의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 거기에서 요 신경이 요 간내, 시상하고 시상하부 쪽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 요 내하수체는 내하수체는 호르몬 나오는 곳이에요. 호르몬 나오는 곳.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요거 그림 봤으니까 여기 잠깐 볼게요. 요 간내 밑에 중간내 있고요. 밑에 연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 중간내하고 연수 사이에 내교라고 있어요. 내교는 대뇌하고 소뇌. 그러니까 여기 대뇌 있죠. 그 다음에 소뇌 있죠. 여기에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통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대뇌와 소뇌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뭐 어떤 통로가 있다. 그게 내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다시 와서 뭐까지 했더라? 간내하다 말았죠? 자, 그래서 간내는 시상하고 시상하부로 나눠져 있는데 뭐 이것까지 그래. 시상,
척수나 연수로부터 오는 어떤 신호를 대뇌 겉질에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감각기관에서 느낀 자극들이 오지. 그거를 이제 대뇌 그 겉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시상하부는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의지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자율신경하고 내분비계가 저거 얘기하는 거. 호르몬 나오는 거. 그래서 호르몬 나오는 내분비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호르몬을 조절해 주니까 호르몬이 나와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뭐 이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중간내는 손해하고 같이 몸의 평형을 조절한다. 이것도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아까 눈하고 보통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동자 움직임, 홍채 움직임 하고 관련이 있는데 몸의 평형을 또 관여하는데 조금 영향을 준대요.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반사라는 게 있어요. 반사는 이제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런 걸 반사라고 그러는데 동공반사가 뭐냐면 뒤에 반사 좀 자세하게 나올 거야. 너네 아까 밝은 곳에 가면은 동공 크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작아진다 그랬죠? 밝으니까 빛이 조금만 들어가도 되잖아. 그치?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커지죠. 빛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동공이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동공의 움직임은 자기 의지대로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이런 거 이제 반사라고 해요. 이 동공반사 중간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규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뇌하고 소뇌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통로 역할을 하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연수는 좌우 신경 교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심장 박동에 의해서 혈액이 순환하죠. 그 다음에 호흡, 소화 뭐 이런 거랑 관계 있고 연수반사라고 있어요. 너는 기침한다거나 재채기 한다거나 하품 뭐 눈물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이런 것들은 연수에서 조절을 해준다. 눈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한번 얘기하겠지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과거에 슬픈 기억이 떠올라서 막 눈물이 흘러. 그거는 기억은 어디서 하는 거지? 되뇌죠.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의식적 반응이라고 그러고 반사라고는 안 그래요.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야. 근데 눈에 뭐가 들어갔어. 그 눈물이 나와. 그거는 자기 의지대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이제 연수에서 반사 행동이 이런 거. 그리고 밑에 가면 아까 대뇌 부위에 따라서 어떻다 해서 하는 기능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어를 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거 너네 듣고 있잖아. 그럼 뇌에서 이쪽 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런 얘기야. 이 부위는 외울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눈으로 어디 볼 때 단어를 볼 때는 뭐 이쪽 부위 말할 때 뭐 생각할 때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이나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저기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 다르다.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될 거야. 그리고 넘어갑시다. 척수가 아까 신경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그림 좀 봐주셔야 돼요. 척수 그림. 이거 한번 지울게요. 척수 그림을 한번 봅시다. 척추뼈 있어요. 뼈. 뼈 요 뒤쪽으로 이렇게 신경 다발이 있는데 이게 척수예요.
척수를 확대해서 좀 보면은 졸립냐? 조금만 더 하고 잠깐만 쉬자. 요 가운데 그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 그림이 한 그릇이냐? 대강 봅시다. 요쪽이 배 쪽이야. 요쪽이 등 쪽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뒤, 여기가 앞. 그러니까 너네 등 뒤에 이렇게 척추뼈 안에 이 척수가 있잖아. 그쪽에서 이쪽, 앞쪽, 배 쪽. 이쪽은 등 쪽, 뒤쪽. 그 척수를 이렇게 앞뒤로 나눴을 때, 얘가 뭐라 그랬어? 신경이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럼 너네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았어. 응? 만약에 발에, 응? 발에 벌레가 막 이렇게 올라와서 막 간질간질 거려. 그 간지럽다는 자극이 이제 뇌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척수로 따라서 가겠죠. 근데 척수의 요 뒷부분, 요 뒷부분을 후근이라고 그러거든. 뒷부분 후근. 여기에 뭐가 연결이 돼 있냐면 감각이론, 감각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발 같은 데서 간지럽다라는 자극이 즉 감각이 뇌로 올라갈 때 여기 후근 쪽으로 연결돼서 올라간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제 간지러우니까 어떻게 돼? 긁어야지. 아니면 벌레를 잡아야지. 그러면 감각 자극이 뇌로 가면은 뇌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죠. 대뇌에서 아이 간지러워, 긁어야 되겠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 명령을 전달하는 유런이 뭐였지? 운동유런, 운동신경이죠. 근데 운동유런, 운동신경은 이 앞쪽 척수의 정근 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부위 좀 알아두고. 자, 그리고 색깔은 이게 또 짜증나게 헷갈리게 색깔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뇌하고 반대야. 얘네 뇌에서 겉질이 무슨 색깔이라 그랬지? 회색이라 그랬죠. 근데 척수는 겉에가 백색이에요. 백색. 그리고 대뇌에서 안쪽이 백색이라 그랬죠. 척수는 안쪽이 회색이에요. 그래서 대뇌하고 색깔이 좀 반대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얘기한 거 어느 부위에 무슨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다 얘기한 거 써 있고요. 그리고 신경 전달 통로고, 이 반사가 여기 나오거든. 밑에 척수도 반사에 영향을 주는데, 보자. 이걸로 바로 봅시다.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오면은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식적 반응이라는 게 있고, 무조건 반사라고 있거든. 의식적 반응은 단어에 다 표현이 돼 있죠. 의식적. 자기 의지. 그러니까 대뇌의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앞에 맛있는 사탕이 있어. 사탕이 있네. 먹고 싶다. 집어 먹어야 되겠다. 그럼 자기가 판단 내려서 집어 먹는 거잖아. 그치? 그런 반응은 의식적 반응이라는 거죠. 자기가 목이 말라. 목이 마르는데 저기 주전자에 물이 있네? 물 먹어야 되겠다? 판단 내린 다음에 주전자를 딱 들어서 컵에다 물 따라서 먹어요. 그럼 자기 의지대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의식적. 그럼 무조건 반사는 거꾸로 대뇌가 특별하게 관여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디가 이제 관여해서 반사 행동을 일으키냐면, 그러니까 대뇌가 특별하게 관여 안 하니까 자기 의지대로 되지가 않아요. 척수부터 할까? 이것도 중학교 때 잠깐 나오지 이거. 그죠? 척수 반사가 뭐냐면 저런 거 있죠. 무릎 반사. 무릎 반사 많이 들어봤을 거야. 너네 무릎에 이렇게 고무망치 같은 걸로 신경을 탕탕 치면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어떻게 돼? 이게 막 들리죠. 그게 무릎 반사인데 이렇게 무릎에 신경을 탕탕 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올라가요. 이게 무릎 반사예요. 근데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잖아.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거를 반사라고 해요. 무조건 반사. 그러면 이 무릎이 올라가는 무릎 반사를 조절해주는 중추는 척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피 반사라고 있어요. 회피가 뭐니? 피하는 거죠. 갑자기 뜨거운 게 닿았어. 그럼 얼른 피해야 되지. 야, 뜨거운 게 닿았는데 뜨겁다.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판단 내려서 피하면 벌써 다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빨리 피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는 반사들은 척수에서 바로 반응을 보여요. 또 저런 예도 자주 나오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앞쪽에 찔렸어, 발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피해야 되지. 이렇게 피하는 반사. 이런 것들은 척수에서 반사 행동이 일으킨다. 그럼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울까? 이건 알겠지? 지워도 되겠지? 자, 다 했어요. 조금만 봐봐요. 자, 여기 뇌가 있어요. 대뇌. 그 다음에 여기 척수가 있다고 하자. 척수. 그 다음에 감각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다고 하자.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이는 반응기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의식적 반응. 어떤 자극이 오면 감각기관에서 무슨 유론을 따라서 자극이 척수를 거쳐서 뇌로 가겠죠. 여기는 척수를 거쳐서 가니까 아래쪽에 자극이 올라오는 거고, 만약에 그냥 뭐 눈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바로 대뇌 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고, 척수 안쪽에서. 그 대뇌에서 판단 내려서 명령을 내리며 척수를 거쳐서 운동 유론을 따라서 반응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라색으로 쓴 경로는 의식적 반응이죠. 대뇌가 관여해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의식적 반응. 근데 이런 무릎 반사나 회피 반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자극이 왔어요. 고무망치로 무릎을 빵 쳤어. 그러면 감각 유론 따라서 척수로 가죠. 근데 이게 뇌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척수에서 운동 유론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로 안 올라가니까 반응 속도가 어떨까? 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행동을 보여야 되니까 이런 건 척수에서 조절하고, 물론 이게 척수 반사라 그러면 봐봐. 땅 고무망치로 치면은 다리가 올라갔어, 그치? 근데 고무망치로 맞았다는 느낌이 들잖아. 먼저 다리가 올라가고 나중에 이 자극이 대뇌로 가서 맞았다 그런 느낌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대 반사부터 할까요? 자, 중간대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지? 눈. 그래서 아까 동공 크기, 동공 반사. 동공 크기가 빛의 양에 따라서 조절되는 그런 반사 행동은 중간 내에서 중추가 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 연수에서 조절하는 반사들이 있는데 이거 되게 많아요. 아까 전에 그 책에도 잠깐 나와 있듯이 뭐 딸꾹질, 기침, 재채기, 뭐 하품, 뭐 눈물, 뭐 이런 등등. 그럼 여기 쓴 거 보니까 얘네들은 어때? 자기 의지대로 다 되지가 않지. 그 걔네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 무조건 반사에 들어가고. 요 그림은 뭐니? 그림도 한 번씩 봐둬야 돼. 문제 같은 데 이런 그림 인용해서 나오니까. 요거는 이 냄비가 뜨거운지 몰랐나 봐. 그리고 그냥 잡은 거야. 근데 굉장히 뜨거워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피해야 되지. 그럼 이거 의식적 반응이니까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죠. 이거 회피 반사에 들어가죠. 척수에서 무릎 반사도 회피 반사.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쭉쭉쭉 나와 있고요. 뒤에 문제인데 요거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좀 풀어 오시고. 책검사 안 해도 되지? 고2인데. 잠깐만 있었다 할까 그러면? 잠깐만 있었다.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자, 뒷장에 보시면 100페이지예요. 너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생명은 벌써 100조까지 왔네. 생명의 진도가 제일 빠르네. 자, 10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말초신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금, 요거 좀 자세하게 나온 건데, 한번 보자. 말초신경은 뭐라 그랬어? 뇌하고 척수, 중추신경 빼고 나머지라 그랬죠? 근데 아까 전에 일단 요거부터 볼까?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뭐 교감하고 부교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이 있었잖아, 그치?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아까 체성신경으로 묶어줬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체성신경이라 그러면은 골격근이 뭐지?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죠. 그러니까 이건 뼈에 붙어있는 근육, 근육들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신경을 체성신경이라고 보통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뇌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운동신경을 따라서 골격근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골격근에 연결된 운동신경을 체성신경이라고 보통 얘기한다. 뭐 그 정도 봐두면 되고요. 너네 구심성, 원심성을 알죠? 우리 전에 유런 할 때 감각 유런은 기억, 구심성 유런, 운동 유런은 이응이응, 원심성 유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자율신경이 중요한데요. 자, 자율신경은 계속 얘기했듯이 대뇌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신경을 얘기해요. 크게 뭐가 있다 그래서 교감하고 뭐? 부교감. 두 가지가 있는데, 교감은 우리가 뭐 긴장한다거나 위기감을 느낄 때 몸에서 작용하는 신경을 얘기하고, 부교감은 거꾸로 우리가 안정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몸에서 작용하는 신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오른쪽에 표가 있을 텐데 걔부터 먼저 볼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 이거 다 쓸 줄 알아야 돼. 동공부터 볼까? 동공. 그다음 또 뭐 있냐? 기관지. 그 다음에 심장박동. 소화관 운동. 그 다음에 쓸개즙 분비. 그 다음에 방광. 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 자, 그럼 한번 보자. 너네가 깜짝 놀라거나 긴장하거나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너네 긴장하면, 깜짝 놀라면 눈 커진다 이런 말 들어봤니? 깜짝 놀랐을 때? 그게 동공이 커질 때 이 동공이 그러니까 긴장할 때 동공이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 원래 동공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라서 어두운 곳에 가면 확대가 되지. 근데 어두운 곳도 아닌데 이렇게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 동공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할 때 눈 커진다. 그리고 너네 긴장하면은 깜짝 놀라고 그러면 호흡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죠. 빨라져요. 그 호흡이 빨라진다라는 거는 기관지가 넓어져서 공기가 잘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긴장하면 심장 박동이 어떻게 돼? 빨라지죠. 벌렁벌렁거리죠. 심장 박동이 촉진이 될 거고, 긴장하면 소화가 잘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래서 소화관 운동이 억제가 되고, 쓸개즙이 나왔는데 쓸개즙이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그 앞에서 우리 한번 배웠죠. 도와주는 액이거든. 그럼 소화가 잘 안 된다. 쓸개즙의 분비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너네 긴장하면 오줌 마렵잖아, 그렇지? 그럼 방광이 어떻게 된다?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방광이 확장이 되니까 오줌이 쌓인 걸로 이렇게 몸에서 반응을 보이게 돼요. 네? 그래서 오줌이 자주 나요. 그럼 부교감 신경은 뭐야? 거꾸로 반대죠. 안정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 눈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돼? 축소. 호흡은 정상적으로 느려지겠지? 그럼 기관지 확장의 반대가 뭐야? 수축. 그 다음에 심장은 정상적으로 느려질 거야. 소화는 잘 되죠? 그러면 소화액 같은 것도 잘 나오겠지? 그리고 안정할 때는 오줌이 잘 안 마렵죠? 그러면 방광이 수축. 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다. 알아두시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교감하고 부교감이 작용했을 때 우리 몸의 현상들이 어때? 서로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반대적인 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량작용.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신경이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뉴런들로 구성이 돼 있겠지. 근데 뉴런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게. 이제 그림으로 가보자. 이런 거.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봐둬야 될 게 뉴런 보통 두 개로 이렇게 교감하고 부교감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너네 뉴런과 뉴런 사이 연결하는 부위를 뭐라 그랬지? 시냅스라 그랬죠? 시냅스. 요 연결하는 부위를 마디, 절이라 그래서 요
요 마디 앞에 있는 거. 요거를 다른 말로 절전 유런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랬죠. 마디 앞에. 그치? 그럼 뒤에 있는 건 뭐야? 절후 유런. 마디 뒤에. 근데 선생님 지금 일단 그린 거 교감신경은 절전 유런이 길이가 어때? 짧아요. 그리고 절후가 어때?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장기관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박동이라고 그러면 교감신경은 절전 유런이 짧고 절후 유런이 길고 여기 심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긴장하면은 심장박동을 촉진시키잖아. 그치? 그럼 자극이 이렇게 오는 거지.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어때? 절전 유런이 어때? 길어요. 그리고 절후 유런이 짧고 그래서 이게 반대라서 헷갈릴 거야. 어떻게 하면 안 까먹을까? 어떻게 할래? 교감은 두 글자니까 얘는 세 글자죠. 두 글자 짧아요. 세 글자 길어요. 처음이 그렇게 하든지 니네가 아무튼 외우기만 하면 돼. 그리고 너는 이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유런, 마리집이 없으면 뭐였지? 민마리집. 여기 잘 보면은 전부 다 요 앞쪽에 절전 유런은 뭘로 돼 있어? 마리집으로 돼 있어. 둘 다. 여기 마리집이야. 근데 절후 유런은 뭘로 돼 있다? 민마리집. 그리고 너네 기억하나? 마리집하고 민마리집 중에 어떤 게 신경 이동 속도, 전달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랬지? 마리집이었죠. 도약전도라고 해서 번쩍번쩍 하면서, 그치? 그리고 요 유런과 유런 사이에 마디 틈이 있다 그랬어. 그치? 시냅스. 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지? 요 축삭돌기 말단의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자극이 간다 그랬죠? 전달된다 그랬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시냅스 소포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이름이 뭐였지? 아세틸콜린. 얘에 의해서 자극이 넘어가요. 흥분이 전달되죠? 또 여기가 어때? 아세틸콜린. 그리고 요 유런하고 이제 내장기관에 연결되는 여기도 아세틸콜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흥분 자극이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만 좀 달라요. 교감신경에서 요 내장기관에 여기 부분 여기서 흥분이 전달될 때 요게 노르에피네프린 그래서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면서 호르몬이거든. 호르몬 이제 뒤에 배울 때 요런 노르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 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아드레날린 들어보지 않았니? 니네 막 기운이 솟을 때 막 아드레날린이 뭐 분비된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죠? 여기만 좀 달라잉. 아드레날린 잘 안 쓰나? 가끔 쓰냐? 그러니까 얘는 보통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우리 몸의 기능들이 활성화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노르에피네프린 얘가 분비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 얘네는 똑같아. 여기만 달라. 그거 좀 알아두시고 이거 좀 쓴 게 많은데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둘 거,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전에 운동신경은 마리집이었고, 운동신경이 이런 반응기관,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 운동신경은 체승신경이라고 하고. 근데 저러면은 뭐지?
척수에서 나오면은 마리집 하나 있고 바로 엄청 길게 밑마리집 하나 있어갖고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두 개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유런이 길다란 거는 1m 넘고 그래요. 어? 1m. 너네 키가 1m는 넘지 이제? 그 유런 긴 거는 막 1m 되고 그래요. 길어요. 신경이 이렇게 유런 한 개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도 있고, 그러니까 자잘하게 조그맣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뭐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자. 자, 여기 잘 봐봐. 여기 뇌야잉. 되네. 그 다음에 척수야, 이거 척수. 척수만 길다랗게 표시한 거예요. 자, 그때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어떤 몸의 현상들이 일어나? 동공 확대, 기관지 확장, 심장박동 촉진, 소화관 운동, 소화의 분비 억제, 아까 슬리게이츠 분비 억제, 방광 확장 써준 거 있잖아, 그치?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게 척수에서 신경이 연결된 부분은 척수의 중앙 부분에서 교감신경들이 연결되어 가요. 근데 부교감신경은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지 몸에서. 근데 부교감신경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지금? 척수의 윗부분 또는 척수의 맨 아랫부분. 여기에 부교감이 연결이 돼 있어. 그리고 여기 윗부분, 뇌 부분. 여기 보통 연수 쪽이 되겠죠. 목 부분. 목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위치만 좀 알아두세요. 부교감신경은 척수의 가운데 부분에 이 유런들이 연결되어 있고, 다시 교감신경은 가운데 부분에 연결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은 척수 위나 아래 또는 연수 쪽, 이쪽에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연결된 부위 한번 봐주시고, 신경계 질환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우리 몸에 신경계 어디 이상이 생겨서 질병들이 생길 때 중추신경에 이상 생긴 병이 뭐 있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요거는 중추신경에 어떤 이상이 생긴 거야. 그 다음에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그래서 무게릭병이라고 더 많이 얘기하거든. 얘하고 길렌바레 증후군이라고 있어. 어떤 게 궁금하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근데 이거 무게릭병하고 길렌바레 증후군은 어디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말초에. 이렇게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어떤 증상까지는 뭐 이렇게 뭐 문제 나오진 않고. 자, 그래서 오늘 요거 신경계는 크게 내용이 어려운 게 없고 그냥 거의 다 외우는 거라서 빨리빨리 해서 내용 정리를 끝냈고요. 뒤에 있는 문제 조금 풀어오세요. 풀어오시고 요거는 일단 기말고사 범위야.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거든. 중간고사는 어디까지라 그랬니 생명이? 저는 그 앞에 유런 정도까지? 아니면 유런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건 기말고사 범위인데 그래도 미리미리 한 번씩 봐두고 그때 가서는 이제 기말 때 가서는 정리만 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죠. 그렇게 하고.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혹시 뭐 질문이나 시간 좀 남으니까 우리 문제 몇 문제 풀까? 선생님 골라서 하나 풀까? 이 앞에 거는 쉬울 거고 뒤에 내신 문제 중에 중요 써 있는 것만 볼까? 이것도 뭐 거의 외우는 거라서 그치? 외우는 거고 풀어와라. 얘네 사람마다 또 모르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풀어오고 체크해오고 지금 할 거.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